귀엽고 순진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공격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녀. 영화 신시티와 판타스틱 4에 출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백인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던 그녀의 이름은 바로 제시카 알바입니다. 남다른 한국 사랑으로도 유명한 제시카 알바는 알바라는 친숙한 이름과 귀여운 외모로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그녀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녀가 출연한 몇몇 작품을 선정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천식, 폐렴 등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카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수영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집 앞 해변에서 수영 연습을 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제시카는 1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수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4년 영화 비밀 캠프의 오디션을 본 그녀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 데뷔를 하게 된 그녀는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기 시작했고 1995년에 플리퍼라는 TV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수영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1999년에 드류 베리모어가 주연한 영화 25살의 키스에 캐스팅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비중이 작은 날라리 여고생 3번 역할을 맡았지만 촌스러운 화장과 독특한 패션으로 귀여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녀는 크레이지 핸드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 안톤의 손에 악마가 씌이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톤은 그 악마의 손 때문에 자신의 부모와 2명의 절친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2명의 절친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안톤과 함께 악마의 손을 처치하기로 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시카는 주인공 안톤이 좋아하는 옆집 여자 몰리로 나오는데 그녀도 안톤이 싫지는 않았는지 이런 몰골로 찾아온 안톤을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악마의 손이 나쁜 손까지 시전하게 되는데 몰리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영화는 어이없게 진행이 되지만 제시카는 예쁩니다. 결국 안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자르게 되고 그로 인해 자유로워진 악마의 손은 안톤이 좋아하는 몰리를 죽이기 위해 그녀가 참석한 할로윈 파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환장 호러쇼가 펼쳐지고 몰리는 악마의 손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의 손은 의식을 통해 그녀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톤이 악마의 손과 사투를 벌이고 결국 몰리를 구해냅니다. 이렇게 영화는 스토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전개를 보여주지만 제시카의 몸매는 착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찍고 1년 후 그녀는 다크 엔젤이라는 드라마에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감독이 무려 제임스 카메론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전자 조작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 12명의 아이들이 군사시설에서 탈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었던 주인공 맥스는 나머지 아이들을 찾기 위해 낮에는 배달일을 하고 밤에는 특수 능력으로 미술품을 훔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명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로건을 만나게 되고 그의 능력에 매료된 맥스는 친구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로건을 돕기로 합니다. 이 드라마는 제임스 카메론의 첫 TV 드라마로 시작부터 화제가 되었으며 당시 무명이었던 제시카 알바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크엔젤로 떡상한 그녀는 2003년에 댄스 영화 허니로 첫 단독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카 알바는 이 영화에서 어릴 적부터 갈고 닦은 자신의 댄스 실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허니는 밤에는 바텐더로 일을 하고 낮에는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힙합 안무를 가르치는 착한 누나입니다. 허니의 꿈은 프로 안무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소속사와 연출이 없던 그녀는 항상 오디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안무 실력을 보게 된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이 그녀를 찾아오게 되고, 그 감독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된 허니는 드디어 프로 안무가로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뒤 허니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청소년 센터가 문을 닫게 되고, 이 착한 누나 허니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연습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자선 공연을 준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너무 뻔하고 진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지만, 제시카 알바만큼은 귀여운 외모와 훌륭한 댄스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 알바는 같은 해에 펑크드라는 몰래카메라 쇼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바로 옷을 사러 온 제시카 알바 앞에 알몸의 남자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남자와 대화도 하며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로드리게스 감독의 영화 신시티에 출연하여 스트릿 댄서 낸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허니에 비해 강도 높은 어른 댄스를 보여주었고, 이 영화의 감각적인 흑백 영상과 어우러져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독특한 시각 효과와 파격적인 액션으로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흥행에도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시간이 흘러 2014년에 신시티 다크 히어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제작이 됩니다. 하지만 후속작이 9년이나 지나서 나오게 되자 이미 전작의 인기는 사그라들었고, 그동안 다른 영화에서 스타일리시한 장면들을 많이 본 관객들에게 더 이상 이 영화는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시카 알바가 혼신의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춤을 춰봤지만, 아쉽게도 신시티 후속작은 흥행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05년에 블루스톰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이 영화에서 폴 워커와 함께 시원한 해양 액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자레드와 샘은 오랜만에 놀러온 친구 커플과 함께 놀다가 바닷속에 묻혀있던 보물선의 흔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를 더 수색하던 이들은 추락한 비행기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뿅 가는 백색 가루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보물선을 먼저 찾아내고 그 후에 추락한 비행기를 신고하기로 하는데, 돈의 유혹에 넘어간 친구 커플이 자레드와 샘 몰래 백색 가루 한 덩이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루를 산 조직 보스가 바로 추락한 비행기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지만, 이 영화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시원한 바다와 시원한 제시카 알바입니다. 그녀는 이 영화에서 다시 한번 인어 같은 수영 실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시카 알바의 섹시미를 한껏 뽐낸 이 영화의 스틸컷은 그 당시 많은 남자들의 윈도우 바탕화면이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 사진은 플레이보이에서 무단으로 표지로 사용하여 제시카 알바와 법정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해에 슈퍼히어로 영화 판타스틱4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주 탐험을 하러 간 과학자들이 방사능 구름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 특별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게 되고, 이것이 생중계되면서 이 4명은 사람들에게 판타스틱4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알바는 수스톰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녀의 능력은 강한 에너지장을 만드는 것과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여 후속작까지 만들게 되지만, 후속작 실버서퍼의 위협은 식상한 스토리 전개와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실버서퍼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이 제시카 알바의 어색한 연기를 혹평하게 되고, 그녀는 이 당시 자신의 연기 활동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시카 알바의 연기력 논란은 데뷔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이 그녀는 매해 최악의 영화배우를 선정하는 골든 라즈베리 상에 3번이나 등극이 되었고, 2011년에는 최악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들에게 제시카 알바는 연기력이 아닌 외모로만 사랑받는 배우로 낙인 찍히게 되고,
판타스틱 4 이후 그녀의 커리어는 하향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다음 작품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굿럭 척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찰리가 어릴 적 범상치 않은 여자아이에게 저주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저주는 앞으로 찰리와 사귀게 될 여자들은 찰리 말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Charlie! Stuart? You're getting married. 이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찰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찰리 앞에 아름다운 캠이 나타나게 됩니다. I'm Cam. 찰리는 첫눈에 캠에게 반하게 되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썸 타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찰리가 최근에 헤어진 여친이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찰리도 자신의 소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캠과 절대 헤어지기 싫었던 찰리는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You look great. I had a good time. I gotta go.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Oh no! They went in! 하지만 생각보다 노출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막 썸 타는 남녀가 이 영화를 같이 보게 된다면 어색해지기 딱 좋은 영화입니다. 여하튼 제시카 알바는 이 영화에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해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여배우에 노미네이트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후에도 어웨이크, 디아이 등의 영화에 출연을 하였으나 연기력 논란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는 판타스틱 4에 출연할 당시에 만난 캐시 워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2008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첫째 딸 아너를 출산하고 아이를 돌보던 어느 날 딸의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녀가 사용한 유아용 세제 때문이었고 제시카 알바는 이 사건으로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 알바는 자신이 직접 안전한 유아용품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2011년에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친환경 유아용품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알바는 직접 발로 뛰며 사업 파트너를 찾고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책과 인터넷으로 유해 물질에 관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회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진정성 있는 제품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2021년에 나스닥 시장에 데뷔하며 3조 원의 기업 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그녀는 배우 활동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회사 생활과 새 자녀를 키우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소소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뷰티, 피트니스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연기를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시카 알바의 데뷔 시절부터 최근 근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제시카 알바의 최근 소식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매력적인 배우들의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